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전부 다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마치 선진 의료인 양. 큰 병원에 가면 갈수록 아기들이 많이 나는 병원에 가면 병원마다 멋있게 신생아실이라는 걸 떡하니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신생아실에 유리가 되어 있는 신생아실에 애가 누워있고 엄마는 엄마 방에서 쉬고 그게 마치 엄마가 현대화된 의료를 잘 따라주는 거고 애기한테 현대의학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이 관점이죠. 인간도 똑같이 다른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바로 엄마랑 서로 교감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모와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이제 모와 애착의 형성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처음 엄마를 만나면서 이 엄마와 아기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 엄마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서 그 연구 논문들에 보면 아기랑 엄마가 출생 후에 이렇게 몇 시간을 같이 보낸 경우에는 그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엄마의 양육의 태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어떤 논문에는 그 아기하고 엄마가 출생 후에 2시간을 같이 있겠는 그룹과 그렇지 않게 있는 그룹에서 보면 아기를 이렇게 방임한다 그러죠. 네네네. 적절히 돌보지 않는 그런 거의 발생 빈도가 아기랑 같이 하지 않았던 그룹에서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기가 이제 울 때 반응을 엄마가 보인다든지 아기를 돌보면서 말을 더 많이 걸어준다든지 웃어준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태도가 이 비디오 레코딩을 이렇게 했는 것들을 보면 양쪽 그룹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 자체의 인성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접촉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엄마의 어떤 생체의 어떤 이런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면에서 보면 아이가 누구나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지 건강하게 자라는 거가 당연한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기를 가지면 이제 출산을 한다 하면 엄마 젖은 마치 우리가 수돗물에 수도꼭지 틀면 수돗물이 줄줄 나오듯이 아기를 출산하면 당연히 젖이 잘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기가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아기가 처음에 깨서 엄마 젖을 빨겠다 할 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애가 잠이 들면 그냥 재웠다가 또 깨면 또 물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어야 그게 차츰차츰 진행이 돼 나가는 건데 엄마들은 그건 다 무시하고 나는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가가 배고프다 할 때 되면 젖이 나오고 있을 거야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엄마하고 아기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한 이런 과정이 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거에 대해서 미리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모유 먹고 크는 게 이게 바람직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제가 오늘 모유의 장점은 하나도 말씀 안 드렸지만 모유의 장점도 여러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중요한 거네. 그래야 되겠구나. 이걸 아주 어린 나이 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능 시험에 제발 모유의 장점에서 좀 내라. 아이들 수능 공부하면서 쓸데없는 영어 단어만 알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건 아니죠. 필요한 거지만 이게 좀 진짜 아기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라. 저출산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한 명 한 명이 진짜 옳고 건강하게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사회 문화적인 관습을 이거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이 문화적인 이런 그 인식을 바꿔나가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사회 전체가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현대의학이라고 이게 앞서가는 것처럼 인식했던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기를 진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출산하고부터 엄마하고 아기가 같은 방을 쓰면서 엄마 젖을 먹이면서 자연스레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국가보험이 그 의료 체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이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죠. 장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 참 잘하는구나, 바람직하게. 그러니까, 그래, 너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공간도 필요하고 애를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하마. 그래서 수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인력을 지원하든지 뭐 그 병원에다가 국가가 지정하는 무슨 플레이트를 하나 붙이게 한다든지 뭐 뭔가 장점을 줘서 그 병원이 이런 바람직한 일을 할 때 인정받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뭔가 이 표가 나게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을 국가가 해야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다 쭉 진행이 되면 엄마들은 사실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한참 하면 본인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리 가르쳐주고 중요성에 대해서 미리 잘 이해를 하게 해주고 그런 엄마들도 많이 따를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처럼 아기 그 사랑이 지극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이게 아기한테 가장 좋게 해주는 거라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엄마들이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그 중요성을 아무도 인식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정부도 잘못이 있고 의료기관의 잘못이 있고 우리 이 사회단체들도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고 뭐 모두 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될 점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게 다 개선이 돼갖고 아기가 엄마하고 같이 지내는 게 우리나라에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문화로 정착을 하면 제가 봐서는 그 애들이 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20년, 30년 뒤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선 임신 축하드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엄마 젖을 자연스럽게 먹이면서 물론 초보 엄마들이니까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기와 같이 적응해 나가는 기간을 가지면 엄마, 아빠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아기가 한 가족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하고요. 장차 우리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질 새 세대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착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산하시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도록 모두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